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이 오랜 세월을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은 최근에 깊은 숨을 쉬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언가를 떠올리며요. 아무것도 아닌 듯한 순간에 깊은 숨이 나왔던 경험, 당신도 있으실 겁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도 혼자만의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정말 나는 괜찮게 살았을까? 혹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이 이것이었나? 왜 이렇게 공허한 거지? 내가 놓친 게 뭐야? 그 질문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 당신이 던지고 있는 그 질문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았나?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앞으로 뭘 해야 하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괜찮다라는 말로 자신을 속여왔는지 차근차근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친 것이 정말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후회의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삶을 한 번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참 성실했습니다.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눈을 떴고, 정해진 길을 걸어 직장에 나갔고, 정해진 일을 했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했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그 반복이 30년, 40년을 채웠습니다. 어떤 날은 힘들었고, 어떤 날은 즐거웠고, 어떤 날은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사회 속에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잘 사신다. 참 성실하신 분이다. 어떻게 저리 문제 없이 사세요? 정년 후에도 여전히 활력이 있으신데요.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문제 없이 살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다. 그 말들이 우리를 오랫동안 지탱해줬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 말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괜찮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요? 사실 그 말은 매우 애매하고 유동적인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 탈이 없다는 뜻입니다. 망가지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뜻일 수도, 그저 이 정도면 되지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든 그 말 안에는 묵시적이고 교묘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깊이 묻지 말자는 의도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말자. 이미 이 정도까지 살았으니까 지금 와서 뭘 더 물어보겠어. 누군가 봤을 때 충분해 보이니까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자. 모두가 비슷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상한 생각을 하지? 이런 식의 암묵적이고 강력한 합의를 우리는 자신과 맺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밤, 혼자 누워 있을 때 떠오르는 질문들을 다시 눌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이건가? 그럼 그냥 자세요. 내일도 같은 일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공허한 거야? 그건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야. 다들 그래. 내가 놓친 게 뭐지? 뭔가 놓쳤으면 진작 알았을 거야. 지금까지 문제 없었잖아. 당신이 지금까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그리고 매일 밤 누울 때 당신에게 말했던 말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침 6시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거야.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오늘도 무사했네. 저녁 늦게 누웠을 때, 내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아직 형편없지는 않아.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그 말들이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더 이상 자신에게 묻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자신만의 주문, 자신만의 최면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우 일찍부터 이렇게 살도록 배워왔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가난했던 시대, 전쟁을 겪으셨던 세대, 생존이 가장 큰 과제였던 시대, 그 시대에는 괜찮다라는 말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문제 없으면 충분하다. 남들처럼 살면 괜찮다. 지금 이 정도면 다행이다. 그것이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우리는 그 지혜를 기계적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상황은 변했는데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유가 있었는데도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있었는데도 다들 이렇게 산다고 말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우리는 괜찮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보호해왔습니다. 마치 방어벽을 치듯이요. 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생활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떠서 30분 안에 준비하고 7시 30분에 아침을 먹고 8시에 나가서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주말은 어땠나요? 토요일엔 늘 가던 마트에 갔고 일요일엔 늘 있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리듬이 30년, 40년을 반복되었습니다. 중간에 변수가 있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항상 같았습니다. 회사에 가야 하니까 가야 했습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반복 속에서 이것이 바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월급을 벌었고 집을 사고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건도 없었고 실패도 없었고 특별한 상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년을 맞이했을 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이 없으니까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가 없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더 이상 누군가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아, 드디어 쉴 수 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새로운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뭐지? 이 질문은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깊게 물어본 적이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있었으니까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인생이 이거였나? 이 질문이 당신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지어낸 모든 선택들이 정말 당신의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사회가, 가족이, 시대가 정해준 길을 따라간 것인가? 왜 이렇게 공허한 거야? 밤이 되면 자꾸만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자꾸만 무거웠을까요? 내가 놓친 게 뭐지?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건가?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였어? 하지만 우리는 그 질문들을 미루었습니다. 지금은 피곤하니까 나중에 생각하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가 부족하겠어?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지금 와서 뭘 바꾸겠어? 그리고 계속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지만 우리의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이유 없는 피로. 아침에 깼는데도 자꾸만 피곤했습니다. 잠을 잘 자고도 몸이 무거웠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공허. 뭔가가 부족한데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물어오는 공황. 밤이 되면 이유 없이 불안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지. 누구나 그런 나이가 있지. 혹은 외부 탓을 했습니다. 일이 너무 스트레스야. 환경이 답답해. 사람들이 이상해. 하지만 사실은 다른 신호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돼라고 조용히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나를 봐줘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삶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당신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셨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했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반복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나요? 반복은 일종의 최면입니다. 같은 것이 자꾸만 반복되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의심이 사라지면 질문도 사라집니다. 질문이 사라지면 생각도 멈춥니다. 우리는 60년을 살면서 그렇게 생각을 멈춘 채로 살아왔습니다.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생각하지 말도록 스스로를 길들였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이 말은 매우 교활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현명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질문을 멈추라는 진호였습니다. 다들 이렇게 산다고? 이 말도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감정을 완전히 정당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비슷하니까 내가 특별히 불행한 건 아니다. 누구나 비슷한 무게를 견디며 살아간다. 평범한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산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자신의 불편함을 정상화했습니다. 지금 와서 뭘 바꾸겠어? 이 말은 완전한 항복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된다. 더 이상 바라지 말자. 지금 이대로가 최선이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항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교활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숙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큰 욕심을 내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이것을 어른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혹시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를 잃는 것이었을까요? 익숙함은 감옥과 같습니다. 당신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오래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보는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감옥.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감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아마도 무언가가 깨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극적인 사건 때문이 아닐 겁니다. 그저 한순간 아무 이유 없이 깊은 숨을 쉬게 되고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나?
라는 질문이 조용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질문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안정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60년을 묻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어봐도 됩니다. 내 인생이 정말 괜찮았나? 그 질문에 당장 답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진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깨어났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들이 매우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밤하늘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 질문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2부에서는 그 깨어남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